안녕하세요, 존생입니다. 2024년 1월 1일 노토반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제 주위에도 일본 가려는 사람이 대단히 좀 많은데, 야, 일본 지진이 일어나서 무섭다, 괜찮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 지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편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지진을 겪는다면은 그것 정말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2017년도에 우리도 포항에서 이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포항 지진의 진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진도 6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월 1일 일본에서 그 노토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은 진도가 7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야, 우리나라 포항 지진보다 조금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진도를 세는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정 메르칼리 이 진도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진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12개 단계로 진도를 나누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개로 진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진도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진도 5, 진도 6을 다시 약강, 약강으로 나누고 있어요. 5약, 5강, 6약, 6강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포항의 지진이 아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진도 6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이제 일본의 진도에 대입시켜 보면은 일본의 진도 한 4 정도, 이걸 뭐 일률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대입을 해보면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토반도에서 있었던 진도 7의 지진을 우리나라의 표로 진도로 바꾸면은 진도 11 정도가 돼요. 거의 괴멸적인 수준이죠. 참고로 동일본 대지진의 진도도 최대 7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거기에 필적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본에서 진도 5약 정도부터 이제 진짜 이제 제대로 큰 지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5약 정도부터 미디어에서도 속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왜 5약이 기준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5약 정도부터 인프라에 영향을 조금씩 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가 끊긴다든지 또는 전기, 그다음에 수도 같은 것들이 끊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든지, 그다음에 교통기관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영향들이 보통 5약 정도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신칸센 같은 경우에 저도 가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신칸센이 되게 빠른 속도로 달리잖아요. 근데 중간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보통 지진계를 이용해서요, 사전에 탐지를 해서요, 긴급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을 때도 신칸센은 지진이 터지기 9초 전에 27대가 동시에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5약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건물도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 좀 내진 성능이 약한 건물은 5약 정도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6강 정도부터 무너지거나 기울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조 건물 중에서도 내진 설계가 좀 내진 성능이 강한 건물은 한 7부터 기울어지거나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 5강 정도부터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요. 내진 성능이 약한 건요. 그리고 6강 정도부터 기울어지거나 쓰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콘크리트 중에서도 내진 성능이 높은 것들은 7부터 드물게 기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진 성능 잘 돼 있는 콘크리트가 무너지거나 기울어지는 것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신축 빌딩의 가장 꼭대기에 회장님이 살고 있다면 그 건물은 지진에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진 성능이 약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보통 1981년도에 내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81년도에 신내진 기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나온 것을 구내진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81년도부터 나오는 것을 신내진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건물들은 상당히 내진 성능이 약하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그래도 내진 성능이 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준 성능이 강화된 배경은 1978년도에 있었던 미야기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미야기현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진 성능이 강화됐고요. 그 이후에 1995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베대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목조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고베대 지진 이후에 2000년에 한 번 더 내진, 특히 목조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내진 성능의 기준을 점점 강화시켜 왔죠. 저도 일본에서 생활을 할 때 지진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진도 4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수치도 상당히 좀 두렵고 약간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조 선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